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기초연금안 수정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복지계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2013년 5대 뉴스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사회복지계를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희 복지TV 뉴스에서는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들 중 5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과연 장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성적표는 그리 썩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들이 대선 당시 공약과는 많이 달라진 데다 아직 수면 위로 나오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해는 제18대 대통령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뽑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제는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2배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던 장애인연금은 대상 축소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야간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시해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5월 30일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으로 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권리성 급여가 아닌 개별급여 개정안을 발의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입니다. 그렇게 각각 찢어진 각 급여의 산정 기준과 그리고 보장 수준을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적인 생계비를 결정을 포기한 순간 구체적인 기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구체적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KTX를 비롯한 가스전력 민영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 합의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오는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생존권 보장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놨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후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기초연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이제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 중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했고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위는 박 대통령의 공약안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소득이 많은 노인 20에서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 축소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이 대선 공약과는 달리 축소된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 사과했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 현실 가능한 복지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제출된 법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발달 장애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장애계의 절실한 마음은 외면한 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정 민심을 살피는 정치는 무엇일까요? 이 응답 없는 발달장애인법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정두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19대 국회 1호 법안, 총선과 대선 공약,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1순위 업무, 정부와 정치권의 거창했던 약속과 다르게 발달장애인법은 유야무야 올해마저 넘겨버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과 인권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된 발달장애인법.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논의 한 번 없이 첫 해가 지났고 올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청회 단 한 번뿐. 이후 국정감사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로 발달장애인법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장에게는 노성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선전전을 펼쳤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다시피 한 1년을 보냈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협의해서 이법 제정을 약속했었거든요. 좀 더 국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했거나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난 3월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정책 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보고했고 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연내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추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되면서 개별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가 좀 개입해서 만든 안이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김명년 의원께서 12월 6일 날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제 부처 의견 취합해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조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 2년차를 지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정부와 장애계가 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4년 역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계의 절규가 담긴 외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올 한 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끊임없이 보도됐는데요. 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단 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학부모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만 할까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한 해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월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여교사가 수개월간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반기인 11월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CCTV를 이렇게 확인한 결과 아이 학대 부분이 있어서 해고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음식물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빼고는 맞습니다. 포항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원생용 식자재 냉장고에 보관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어린이집에 각각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찬성의 목소리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여서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지자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자산이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2014년이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올 한해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들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주시설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 침해.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그들. 당신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라도 그러시겠습니까? 201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문제 박고은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2013년 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생활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여주군의 한 시설에서도 교사들이 생활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들은 인권침해가 난무하는 시설장애인의 생활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때리려면 욕실에서 때려. 욕실이 사무실이랑 제일 멀고 방음이 잘 돼. 그 욕실에서는 울어도 사무실까지 안 들려. 라고 가르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에도 경기도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폭행, 상해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드러났으며 12월 초에도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체벌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한 사회복지법인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된 원주 규례 사랑의 집 사건과 1970년대부터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던 불황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원주 규례 사랑의 집 사건은 지난 4월 가해자 장 씨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했던 피해자 임 씨가 결정적 증인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지난해 살아남은 아이의 발간으로 시설의 위험성을 각인시켰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올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 불법적인 감금과 대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보호와 사랑이란 이름 뒤 숨겨진 불편한 진실 속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밋밋하게 그지없었던 중국집 앞 외벽. 발랄한 매력의 자두가 손짓합니다. 공영주차장 앞 삭막했던 공간은 시민들의 사연을 기고받아 사연 우체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남산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자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 오랫동안 낙후된 거리였던 이곳이 만화의 옷을 입고 유쾌함을 흐르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길이 출퇴근길에 지나다니는 길인데요. 길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옆을 봐도 굉장히 낯익은 친숙한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괜히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난 느낌이고 그런.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화를 매개로 서울과 소통할 수 있게 조성된 만화의 거리. 시는 명동과 남산을 잇는 이곳을 미래의 성장 동력인 만화와 접목해 서울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한국 만화가 이런 것이다. 시민들이 많은 만화를 보게 하고 한국 만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바입니다. 개성 있는 만화 캐릭터들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곳. 전시회 관람부터 만화를 다락방에 쌓아놓고 보는 즐거움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화사랑방 재미랑인데요. 장르에 관계없이 한국 만화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곳에서 대거 펼쳐집니다. 만화를 전시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 독자들을 직접 만나서 만화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공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만화의 거리. 올 연말연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조국에게 버림받고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 그의 목표는 아내와 딸을 죽인 리영조를 찾는 것뿐인데요. 대리운전을 하며 살아가던 동철은 자신을 돌봐주던 박 회장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민대령을 비롯한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한 남자의 숨가쁜 질주와 극한의 액션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용의자. 2년 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한 공유의 첫 액션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추격신을 비롯해 다양한 자동차 액션 장면이 볼거리인데요. 여기에 박희순과 조성하, 유다인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합세해 영화의 신뢰와 기대를 더합니다. 4년째 별거 중인 마리와 이혼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오는 이란 남자 아마드. 부부관계의 신락 같은 기대를 품은 아마드에게 마리는 새로운 애인인 사미르가 생겼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합니다. 한편 아마드는 큰딸 루시에게 사미르의 전 부인이 현재 혼수 상태이며 그것이 마리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를 통해 세계 유수영화제를 휩쓴 아시가르 파르아디 감독이 다시 이혼과 별거라는 화두를 들고 왔습니다. 국적의 다른 부부와 아내의 새 애인, 애인의 혼수 상태인 부인이 이루는 사각관계와 그들의 피가 다른 아이들이 자아내는 겹겹의 드라마가 관계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월의 어느 극장에서 매표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경.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한 성격인데요. 그녀의 주위에는 그녀와 의미 없는 만남을 가지는 유부남 남철과 동성 친구 같은 대학 동창 승민. 안정적이고 성실하며 자신을 사모하는 경호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경의 엄마가 세상을 뜬 후 갑작스레 그녀의 인생은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저울 때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선보인 윤진서의 스크린 복귀작. 윤진서는 세상의 편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극장 매표원 진경으로 보내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관객에게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애인 서예협회에서는 장애인 서예 예술교육 교재 및 DVD 영상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예의 기본 습득 과정과 지도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이 교재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예 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 학교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233-3111번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주요 뉴스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년에도 저희 복지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